ずっと眺めていた遠く幼い頃から。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니주의 기사에 잘못된 점을 말한 동영상에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언제나 댓글은 겁이 나기도 하면서 매우 큰 힘도 됩니다. 안 좋은 댓글을 보면 힘들지만 저는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는 또 제 의견을 다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다가 다시 삭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괜찮으니까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싫으신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문제로 대화가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해결해보자는 것이니까 어떤 주제도 괜찮으니까 저와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일방적인 악플들은 삭제를 하고 있으니 제가 답글을 다는 댓글은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 니주의 영상의 댓글에서 떠올린 주제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일본 분들은 한국 연예인들이 익숙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연예인을 거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말씀드렸죠. 원래 연예인들의 외국 진출이 쉬운 것도 그리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엔터테인먼트가 발전은 했으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작아서 한국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유독 한국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이 한국에 꼭 진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연예인들이 한국 진출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하면 더 큰 시장으로 해야지 더 작은 한국 시장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일본 연예인을 모르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한국에서 일본 음악을 최근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일본 가수들이 진출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과 여러 차례 댓글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마 마지막에 본인이 잘못 알았다는 것 때문에 댓글을 전부 삭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저는 이분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댓글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다른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지만 한국의 방송에서 나온 일본 가수들은 누구누구일까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는 한국 방송에 출연한 일본 가수들로 정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방송의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 직접 나오거나 한국의 무대 전체가 방영된 영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문화 개방이 된 것은 98년도입니다. 이때도 모든 것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때 교류가 활발해져서 2004년도에 전면 개방이 되어서 일본 가수들이 정식으로 모든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때 2002년도에 보아를 시작으로 일본으로 진출하는 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수들의 상업적인 활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 2004년도였지 그 전까지 일본 음악이 지상파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지상파에 처음 등장한 일본 가수는 의외로 옛날인 86년도였는데요. 86년도에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88년도에는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 국제 무대를 서울에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일본 음악이 금지되었던 상태에도 출연이 가능했습니다. 이 분들이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었을까요? 한국에서는 소녀대라는 여성 3인조 가수가 기록상으로 한국 지상파에 처음으로 출연한 일본 가수가 되었습니다. 노래 소녀대. The composer is Mr. Nagasaki and the performer is Group 소녀대. 노래 부르게 될 소녀대는 지난 84년에 구성된 여성 3인조
당시 한국에는 이분들의 세련된 음악이 꽤나 영향을 끼쳐서 많은 한국인들이 J-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 최초의 가수였습니다. 당시 MBC의 레전드 방송이었던 토요일은 즐거워 등에도 출연하면서 활발한 한국 활동을 했습니다. 소녀단은 이 인기를 바탕으로 88년 올림픽 때까지 한국에서 몇 차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코리아라는 곡도 발표했으니까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곡을 발표한 것도 소녀대가 처음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가수 하야미 유상인데요. 소녀대와 같은 이유로 87년도에 MBC의 토요일은 즐거워에 출연을 했습니다. 하야미 유상은 일본에서도 유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시절에 유창한 영어 때문에 한국의 무대에도 대표로 뽑혔다고 합니다만 소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가왕이라고 불리는 레전드 가수인 조용필님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당시에 강하게 돌았습니다. 조용필님의 기념쇼 방송에 하야미 유상이 직접 한국을 내한하여 출연했기 때문에 소문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당시 잡지 기사에 두 사람의 식사, 카페 등의 여러 차례 데이트 장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2년 월드컵이네요. 이때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를 했고 그래서 주제가를 같이 불렀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박정현, 브라운 아이즈와 일본의 케미스트리상, 소엘루상이 같이 부른 월드컵 주제가 때문에 모든 지상파에 이분들이 같이 공연한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박정현, 브라운 아이즈, 그리고 일본에서는 케미스트리와 소엘루가 왔습니다. 이 곡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작사 또 작곡한 노래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베 쿠사나기상이 한국에 정식 데뷔를 한 것도 이때입니다. Jeonnam-kang from Japanese super idol group Smash. He's singing I Love You in Korean. Shocking and super special. Jeonnam-kang. 쿠사나기상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싱글을 발표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연예인입니다. 아직 전면적인 일본 문화 개방이 되지 않았던 시기지만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사실상 일본 음악에 대해서는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일본 문화와 음악을 소개하는 기획들이 방송되었고요. 음악 전문 채널인 엠넷에서는 일본 음악을 소개하는 기획에서 처음으로 하이도상의 무대를 전체 영상으로 방영합니다. (2000년도쯤부터) 한국에서도 엑스와 라르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한국 활동 의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전면 개방이 될 때 가장 먼저 한국에 라이센스 앨범을 발표한 것도 라르크였습니다. 당시 라르크는 베스트 앨범을 한국 라이센스판으로 발매하였고 저도 당시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발매했던 한국 라이센스판 라르크의 베스트 앨범입니다. 이게 15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게 당시에 나오자마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CD인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이 있어요. 이 앨범은 일본에서 발매한 베스트 앨범을 그냥 낸 것 같은데요. 앨범에는 플라워, 니지, 허니, 헤븐스 드라이버, 드라이버스 하이, 네오 유니버스, 스테이 어웨이 대표곡들이 있고, 원래 일본에서는 13곡이 들어간 베스트 앨범이었는데 한국 팬들을 위해 2곡을 더 넣었다고 써있네요. 라르크는 이후 2007년도에 한국의 락 페스티벌에도 참여했고, 당시 공연이 지상파 SBS를 통해 방영된 사실도 있습니다. ずっと眺めてる